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린리스트 직업군에 대한 이민성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025년 8월 18일 날 이민성에서 그린리스트 관련된 직업군에 10가지 직업군을 다 추가하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데이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린리스트 직업군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은, 그린리스트라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필요한 인력을 나열한 목록으로 이민성에서 이민을 신청할 때 각 직업군에 대해서 티어 1, 티어 2라고 하는 기준을 갖다가 가지고 구분되어 있는 직업군들의 리스트입니다. 뉴질랜드의 수요가 높은 이런 일자리 목록인 그린리스트를 통해서 영주권을 갖다 쉽게 아니면 워크비자를 쉽게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직업군들을 따로 분류한 그런 리스트입니다. 그럼 먼저 그린리스트 티어 1 직업군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티어 1 직업군엔 164개 직업군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세분화시키면은 의료와 교육에서 120개 정도, 그 다음 비즈니스에서 2개, 엔지니어링에서 23개, 그 다음에 1차 산업 관련된 것에서 3개, IT 관련된 업계에서 12개의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이 티어 1 직업군들의 특징은 연봉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직업군들이 협회 자격증이나 경력이 굉장히 높아야지만이 가능한 직업군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직업군들입니다. 그리고 티어 2 직업군에는 27개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 건축 관련된 직업이 2개, 그 다음에 도축이 1개, 도축이라고 얘기할 때는 할랄 푸드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할랄 푸드를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도축할 수 있는 그런 도축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료 사회복지 관련된 직업군이 7개, IT 관련된 업계가 1개, 토목 관련된 게 6개, 그 다음에 뉴질랜드 교정국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에서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소 오피서, 이런 직업군이 1개가 있고요. 그 다음 농업 관련된 직업군이 1개,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관련된 직업군이 1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날 10개의 직업군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추가되는 10개의 직업군 모두 다 티어 2에 해당하는 직업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트레이딩 관련된 직업군이 10개가 추가되면서 트레이딩 관련된 직업군이 총 18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민성 발표가 바로 추가된 10개의 직업군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10개의 트레이딩 관련된 직업군이 메탈 패브리케이션, 메탈 메케니스트, 피터 앤 터너, 피터 웰더, 프레셔 웰더, 웰더, 패널 비터, 비클 페인터, 파빙 플랜트 오퍼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시면은 어떤 메탈 가지고 공작하는 사람이라던가, 피터 터너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메탈 관련된 부품을 갖다 조립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 용접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 도색이나 파넬 비터를 가지고 어떤 휘어진 거나 이런 것들 복원시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파빙 플랜트 오퍼레이터가 이제 도로에 아스콘이라고 하는 그 아스팔트를 까는 그런 기계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직업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건들이 있는데요. 새로 이제 추가가 된 직업군들이 대부분 다 조건이, 연봉에 대한 조건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언 웨이지의 1.15배나 혹은 미디언 웨이지의 1.3배를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1.15배는 36불 35센트를 받아야 되고요. 1.3배는 41불 9센트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10개 추가된 직업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이전에 플러머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관공예 같은 경우에는 협회 등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입니다. 근데 뉴질랜드에서 협회 등록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나 아니면 정말로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영주권 접근까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는데, 새로 이번에 추가된 피터 앤 터너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 조건이 미디언 웨이지의 1.3배, 즉 41불 9센트만 받으면 되는 그 조건이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한 것이죠. 근데 방금 전에 플러머랑 피터 앤 터너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머라는 직업군의 경우에 만약 협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협회 등록까지 최소한 3년에서, 빨라야 3년에서 늦어지는 경우에는 5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등록을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있어서 시험도 있고요. 근데 이 시험이 그냥 필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더 힘든 것이 일을 하면서 도제 과정으로서 각각의 어떤 유닛 크레딧을 따야 되는데 그 크레딧을 갖다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자격에 대한 어떤 이론까지 다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 시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자격증 준비를 통해서 협회 자격증을 가진 서티파이드 플러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본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커머셜이랑 그다음 레지덴셜이랑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다 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대처 능력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여야지만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용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내가 일하는 회사가 커머셜 쪽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커머셜 관련된 유닛 크레딧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커머셜까지 다루는 회사로 이직을 한 이후에 또한 그 유닛 크레딧을 따고 그다음에 모든 시험이 통과해야지만이 서티파이드 플러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회 등록이라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좀 전에 설명했던 새로 이제 그 업데이트된 직업군인 피터 앤 터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1.3배의 시급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피터 앤 터너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좀 낯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직업군인지 잘 몰라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갖다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급이 42불 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일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인데 근데 만약 체력적인 부분만 좀 건장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민법은 아닌데 이전 이민법에서 140점 할 때 그때 그 이민법으로 피터 앤 터너란 직업군으로 영주권을 받았던 분 실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몇 가지 있긴 했었는데 그 부분도 다 해결했기 때문에 피터 앤 터너란 직업군을 통해서 영주권을 갖다 신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영주권 진행 순서는 첫 번째가 잡어풀을 구하는 것입니다. 티어 1 혹은 티어 2에 해당한 곳에 직업을 구해서 그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티어 1이나 티어 2 직업군으로 일을 하기 위한 협회 자격증이나 아니면 급여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잡 타이틀을 먼저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잡 디스크리션을 갖다 당연히 역시 비슷한지 이민성에서 이야기한 것과 그런 것들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민성에서 고용된 인증된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시급 조건이 미디언 웨이지 이상이 됐는지 그래야지만이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에 퍼포먼스 리뷰를 통해서 영주권의 신청에 필요한 월급 조건을 갖다 맞춰 나가는 것이죠. 잡어풀 구해서 이제 워크비자를 갖고 일을 시작하시는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티어 2 직업군의 경우에는 24개월 경력을 갖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24개월이라는 기간은 영주권을 갖다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30개월 후반까지 카운트해서 그 중에 24개월 이상이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미디언 셀러리 이상 혹은 1.3배 이상의 직업군마다 다 다른 것이죠. 1.15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급 이상을 갖다 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타임은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다음의 테이블이 바로 미디언 샐러리와 그와 관련된 1.5배, 그러니까 15%, 30%, 50% 더 증가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3배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31불 61센트에는 41불 9센트가 되고요. 그 이전에 2023년 2월 27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는 미디언 웨이지의 기준이 29불 66센트였습니다. 이때의 1.3배는 38불 56센트가 되는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각 기간마다의 미디언 웨이지에 따라서 그 기간을 갖다가 그 기준이 되는 급여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2023년 3월 달에 어떤 터너앤 피터라는 직업군을 일을 하신 분이 시급이 39불로 잡업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디언 웨이지 기준 급여가 1.3배가 38불 56센트라서 39불이면은 충분히 미디언 웨이지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이 되는 그런 급여였는데 2024년 2월 28일 날 41불 9센트로 바뀌면서 내 시급은 대신에 여전히 39불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2024년 2월부터는 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39불로 그 다음에
임금이 39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은 내 경력은 계속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데 이직을 하는 회사에서 연봉을 갖다 다행히 인상을 해줬는데 41불까지만 인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만약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은 경력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기준 시급은 41불 9센트이기 때문에 0.9센트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재밌는 게 내 월급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미디언 웨이지에서 인정하는 미디언 웨이지 1.3배 이상을 인정되는 급여보다 낮게 된 경우에는 내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 대략 한 11개월이죠. 이 기간만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새로 옮긴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직장에서 41불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 후에 한 2달 후에 다시 내 연봉이 43불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43불로 인상되는 그 시점부터 내 경력이 다시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진행 순서 세 번째가 바로 영주권 신청인데요. 티어 1 직업군의 경우에는 티어 1 직업군에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티어 2 직업군에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24개월의 경력을 갖다가 축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영주권 신청하는 그 시점에 반드시 내 샐러리는 미디언 웨이지 이상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티어2 직업군 케이스 스터디를 조금 하면요. 먼저 잡업을 받고요. 그래서 워크비자를 신청해서 워크비자가 승인되면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뉴질랜드 경력이 24개월이 이상이 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은 영주권 승인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린리스트 직업군에 대한 특징들이었고요. 여러분의 모든 비자가 다 승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언제나 궁금하신 것 있으면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